누항사. 서준아, 누항 무슨 뜻이었지? 이거 지푸라기 배? 지푸라기. 누항은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런 거를 이제 배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모른다에 가깝지. 어디 언젠가 한번 들어봤다 정도지. 그래서 누추한 거리야. 누추한 거리. 이 누추한 거리라는 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도시에 아주 큰 큼직큼직한 대로를 누추한 거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누추한 거리라고 하면 좀 좁고 구불구불하고, 그치? 포장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거리들을 대부분 누추한 거리라고 하겠지. 이런 거리들은 도시에 있을까 시골에 있을까? 시골에 있을 확률이 높겠지. 그렇잖아. 시골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누항사라는 건 누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시골에 살고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양반인데 어디에 살고 있어? 시골에 살고 있네. 시골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소박하게 사니까 이런 시를 썼겠지. 그래서 이 누항이라는 게 나오면 이 소박한 삶과 연관이 돼. 이 소박한 삶은 대부분 방금 얘기했지만 자연 속에서의 삶과 연관이 되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왜 그런지? 그래서 이 누추한 거리는 소박하고 또 자연에서의 삶. 그래서 이 누항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야. 애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나오기 때문이야. 우리가 조선 초기에 신진사대부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유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을 유교의 국가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신진사대부들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있어. 그 가치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도를 닦고 그 유교적인 가치관과 이상을 실현하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많이들 추구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양반인데 돈을 많이 버는 거. 돈 굉장히 금기시했어. 그러니까 양반 남자들은 돈을 만지는 것조차 안 좋아했어. 조선 초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금기시하고 되게 청렴하고 고고하고 이런 삶들을 추구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삶들의 가장 이상이 뭐냐면, 나 자연 속에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이치를 배우면서 사는 것. 근데 자연 속에서 살면서 막 기와집 지어놓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것. 다시 말해서 물 같은 거 위에서 어디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지지. 그런 거에서 인간의 세상도 배우는 거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뭐 인간도 언젠가는 위에 있다가 곧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자연에서의 이치와 인간에서의 이치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사는 것. 그래서 굉장히 추구했어.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사는 삶은 양반들한테 뭐에 가까웠냐면 이상적인 삶에 가까워. 왜 그런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생님은 되게 핵심만 적어주니까 너희들은 다 적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도 기억하지. 그거를 다시 보고. 왜 이게 이상향인지.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기억 못하거든. 이게 왜 이상적인 삶인지. 그래서 잘 정리해뒀으면 좋겠어. 이상적인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언제? 조선 초기에서 조선 중기에 막 우리 자본주의적 삶에 물들기 전까지. 나중에 이제 조선 중기 넘어가면 물질주의적이 점점 되거든. 이 세상도. 어쨌든 노항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박인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아까 영무가 아주 얘기 잘했던 것 같아. 그래도 영무가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
박인로 언제 사람이야? 박인로 모르지 뭐, 그치? 배. 이 박인로가 선상탄이라는 시도 짓거든. 가장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야. 선상탄이 뭐냐면 배선자 써. 상, 윗상자, 배 위에서 탄식하는 노래야. 그러니까 탄식하는 시. 배 위에서 왜 탄식하겠어? 배 위에서 탄식할 만한 일이 뭐가 있어? 전쟁. 너무 힘들었어. 배 타고 전쟁했던 거 무슨 전쟁? 서준아? 너 다 기억한다고 그랬으니까. 임진왜란. 굉장히 구체적이긴 했지만 임진왜란에서 뭐 굳이 뭐 노량해전 그래. 임진왜란. 그래서 이 임진왜란에 실제로 박인로가 참전했던 사람이야. 양반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고. 그래서 임진왜란이고, 우리 요새 요거 연도 얘기 많이 하는데 꼭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연도를 조선 건국이 1392년, 그치? 얼마 전에 배웠었던 우리 중세국어 하면서 배웠었던 한글 창제가 1443년.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1592년.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고 정확히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200년 꽤 긴 시간이지 사실은.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로 조선의 생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이 박인로가 임진왜란을 겪고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가거든. 고향에 돌아오니까 땅이 멀쩡했을까? 쑥대밭이 되어 있었겠지, 그치? 집이라고 멀쩡했을까? 다 타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거느리고 있던 하인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고, 양반이라는 권위도 사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결국은. 내가 양반이지만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해지고,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고민되고, 이제는 양반들이 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냐면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었거든. 땅도 있고 뭐 하인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박인로가 딱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탄식하면서 편지글을 써. 편지글을 써가지고, 오성과 한음 알지? 옛날 동화책이라도 봤을 텐데 되게 친한 친구였어서 그거를 이제 보내. 편지글이야.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먹기 살기 힘들어. 나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시가 바로 이 누항사야. 누항사. 가장 대표적인 시야. 그래서 이 과도기적 가사의 가장 대표적인 시들이거든. 그래서 요 박인로 요 시가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 나 자연에서 살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이 자연에서 살고 싶은 게 어떤 거라고? 나 진짜로 자연에서 자연의 이치를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살고 싶어. 이건 내가 여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먹고 사는데 충분하거든. 막 굶어 죽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캠핑도 가고 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랬었는데, 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가사가 이제 되게 현실적인 모습들을 많이 담게 돼. 먹고 살기 힘들구나. 그래서 이 생활의 모습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담게 되는데, 딱 이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있는 가사가 바로 이 누앙사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넘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누앙사의 특징을 보면 완전히 조선 후기도 아니고 완전히 조선 전기도 아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 과도기적이라는 건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겠지. 혼재되어 있어. 그래서 누앙사는 작품의 전반부가 부는 후기 가사적이야. 그래서 이 생활의 구체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담고 있더라. 또 후반부는 조선의 전기 가사의 모습을 띄고 있어. 과도기적이니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관념적이고 유교적인 사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 1, 2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지금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머릿속에서 꺼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 공부했다, 외웠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말할 수 있냐,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냐, 이게 결국은 공부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게끔 지금 다 잘 집어넣어 놔. 자, 같이 한번 이제 시작해보자. 우리 가사, 조선시대 가사 작품 인송아 몇 음보라고 그랬지? 4음보.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는 그냥 4음보 외우라고 했었어. 고려시대는 3음보.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외우면 돼. 고려 3음보, 조선시대 4음보야. 가사 작품은 조선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4음보야. 음보, 음의 걸음걸이야. 음보, 보자가 걸을 보자야 실제로. 그러니까 네 단위로 끊어서 읽는다는 뜻이야. 어리고 우아하니 내 위에 더는 없구나. 이렇게 4음보야. 알겠지? 네 단위로 끊어서 읽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가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조랑 형태는 똑같아. 시조랑 형태는 똑같은데 시조는 3장, 6구, 45장 내외. 그러니까 3장, 3줄짜리야. 초장, 중장, 종장. 되게 짧아. 6구, 한 줄에 2구씩 있어. 그러니까 3줄이니까 총 6구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세 줄짜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짧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쭉 길게 늘린 게 가사 작품이야. 그래서 시조는 단가라고 부르고 짧으니까, 가사는 기니까 장가라고 불러.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한 줄에 2구, 의미 단위가 2덩어리씩 있다라는 거야. 시조든 가사든 간에. 그럼 그걸 그렇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우리 연습할 때든 나오면, 시조나 가사가 나오면 무조건 국 끊어가면서 읽어야 돼. 알겠지? 연습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구씩 끊어서 읽어야 된다고. 자, 이제는 해석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의미 덩어리 하나고 이게 의미 덩어리 하나라는 뜻이야. 알겠니? 의미 덩어리 두 가지. 어리고, 이거 배웠잖아. 우리가 중세국어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다 해석을 할 수 있어. 중세국어 문법 배웠지? 미리 배웠으니까 이게 다 할 수 있어. 어리다. 어리다.
누가 늦게 왔니? 은성이가 늦게 왔지? 어리고. 어리석. 그렇지. 이거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고. 우활하다. 무슨 뜻이야? 어리석다는 거야. 우활. 어리석을 우자야. 우매하다. 이렇게 할 때 조금 이게 약간 느린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좀 우매하다. 이렇게 하지. 우활하다. 역시나 이건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조금 뭔가 느린 사람.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몰라. 모르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 내 위에. 이 화자가 되겠네. 내 위에야. 나 위에. 나 위에 더는 없구나. 그러니까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나보다 더한 사람 없구나. 내가 우리나라에서 1등인 것 같아. 이 어리석기로는. 이해됐니? 기륭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길흉 좋은 일, 흉 나쁜 일. 지금 이거 너희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임진왜란 끝나고나 정말 열심히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나라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피 튀기는 그런 현장에서 이제 막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야. 알겠지? 다 망가져 있고 나는 양반이지만 굶어 죽게 생겼어. 그 장면을 잘 생각하면서 이입해서 좀 봐봐. 기륭화복 좋은 일, 나쁜 일. 그러니까 인생의 운명. 하늘에 붙여두고, 하늘에 맡겨두고라는 뜻이야. 해석 모르면 다 적어두고, 하늘에 맡겨두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거는 다 누구 탓이라는 거야? 하늘의 탓이야. 운명이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명론적 사고관이라고 하지. 누한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누항 얘기했었지? 누추한 거리야. 항자가 이거 실제로 거리 항자야. 깊은 곳에. 그러니까 누한 깊은 곳이니까 서울인 것 같아, 시골인 것 같아? 시골인 것 같잖아. 시골이야. 깊은 곳에 초막. 그럼 대단한 집도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양반이면 원래 어디 살아야 돼? 기와집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초가집에 산대.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풍조우석. 우리 부정적인 건 세모치기로 했었지. 풍. 서준아 이거 무슨 풍자? 걸어다니는 마법 천자문. 바람. 은성아 이거 무슨 글자야? 비. 이거는. 요거는 추론해 보자 우리.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처음 만났으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 알겠지? 이건 무슨 글자일 것 같아? 돌. 돌석자는 보통 이렇게 쓰지 않니? 이거 저녁석자야, 저녁석자. 알겠지? 그럼 요거는 무슨 글자겠어? 아침. 그렇지, 아침조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차분하게 자꾸 읽어서 어떤 글자인지를 알려고 노력해봐. 이거를 너희 보고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풍조우석.
그러니까 아침에 부는 바람과 저녁에 부는 비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제 뜻은 적어두고 잘.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실현. 음, 힘든 일들이 되는 거지. 나쁜 일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고 초가집 지어놨는데 계속 아침에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아유 안 좋아. 지금 살기도 힘들어. 그치? 날씨도 안 좋고. 썩은 딥이 섭이 되었을 뿐이로구나. 이것 때문에 썩은 집이 어떻게 됐어? 썩어버렸어. 왜? 계속 비 오고 이러니까. 옛날엔 다 나무로 집 짓고 이랬잖아. 그게 뭐가 되었대? 섭이 되었구나. 땔감이 되어버렸대. 땔감이란 뜻이야. 섭이 되어버렸구나. 서호밥 다톱죽에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서호밥 다톱죽이라고 하면 되게 구체적인 수치를 냈는데 그냥 한 그릇의 밥, 한 그릇의 죽 정도야. 알겠지? 그러면 한 그릇의 밥, 한 그릇의 죽이면 뭐 그렇게 많은 음식은 아닌 것 같아. 적은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 풍조우석 때문에 이 땔감이 어떻게 됐어? 다 젖었지? 땔감이 나무가 젖으면 나무 젖으면 태우면 연기만 많이 나고 화력은 강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바짝 말려서 보통 태우잖아. 그래서 지금 땔감도 제대로 된 땔감이 없어. 집도 엉망진창이고 뭐만 많대? 연기도 하도 할샵. 이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 이렇게 적어둘까? 아이고 미안. 디귿 도리을샤 뭐뭐 하기도 뭐뭐 하구나. 원래 늦게 오면 이제 질문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그치 은성아? 우리 규칙이잖아. 하도 할샤 하다 이거 무슨 뜻이야? 배웠잖아. 하다 많다. 그러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석. 알겠지?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적은 음식을 짓는데 이 음식은 제대로 안 지어지고 뭐만 많이 난다는 거야? 연기만 많이 나. 왜? 땔감도 다 젖고 이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적은 음식에 연기만 많이 나. 서로 상반된 거지. 음식은 조그만데 연기만 많이 나는구나. 아무 의미가 없이 연기만 나. 그러니까 화력은 안 좋고 연기만 많이 난다고 그랬지. 설대인 숙냉에 그러니까 제대로 익히지도 못했어. 설대인 덜 데운 설익은이란 뜻이야. 설익은 네. 숙냉 숭늉 요새는 고깃집 같은 데 가거나 뭐 좀 괜찮은 데 가면은 왜 솥밥을 이렇게 주고, 그치? 솥밥을 이렇게 덜어놨다가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숭늉 만들어서 후식처럼 먹잖아, 숭늉을. 그런 집들도 있잖아, 그치? 요새는 약간 별미 같은 숭늉이지만 이때는 이 사람은 숭늉 왜 먹었겠어? 밥이 없으니까. 밥이 적으니까 거기에 뭐 타 먹는 거야? 물 타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밥을 멀겋게 끓여 먹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빈배 배고픈 것만 잠깐 잊으려고 설대인 숭냉을 먹고 있어. 빈배를 속일 뿐이구나. 배를 속이는 거야. 배만 이제 잠깐 부르게 하려고.
헛배 부르게 하려고. 숭늉 먹는 거지.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해됐니? 어때?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그냥 찐 가난이야. 구체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연기만 많구나. 빈배를 속일 뿐이구나. 진짜 가난. 나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야지가 아니야. 진짜 가난한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 생이 이러한다 한들, 이러하다가 뭐야, 이렇게 가난한다 한들, 나 삶이 지금 가난한다 한들 장부의 뜻을 옮길 것인가. 장부는 남자를 의미하지. 건장한 남자. 이런 내가 원래 건장한 남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뜻을 옮길런가. 그걸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 바꾸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바꾸면 안 돼. 서리적인 표현이고. 이 뜻이 뭐야? 요거네 요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유교적인 조선 초기의 그런 의미라고. 뭐야 이거? 이거 오타야? 암빈일념이야 이거. 요건 오타야. 암빈일념이야. 빈. 암빈일념. 요 오타야. 선생님이 한자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쓴 건 아니고 이게 너희들 가사 작품들 보면 앞으로도 한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다음에 그 모의고사에서도 뭐 고전 소설 같은 경우 보면 한자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 근데 그 한자 너희들한테 읽고 그걸로 해석하라고 나오는 건 아니야. 그거 몰라도 문제는 다 풀어. 근데 한자 왜 나오냐면 너희들 요 한자 읽거나 혹은 뜻을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해석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참고하라고 나온 거야. 이런 한자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요거 한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를 자꾸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좀 외워놔. 안빈일념을 적은 말정 품고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초기의 선비들은 뭐를 원한다 그랬어? 소박한 삶. 그치? 자연에서의 삶. 원래도 조선 초기 유학자들은 그런 거를 원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학자잖아. 양반이잖아. 유교 사상이잖아. 그러니까 나 소박하게 사는 마음, 소박하고 자연 속에서 사는 마음을 적을망정 품고 있대. 조금이나마 내가 그런 마음은 있어. 소박하게 살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그래서 안빈, 요 안자. 은성아, 요 안자 무슨 안자야? 우리 안녕할 때도 이 안자 쓰는데.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 잘 지내는지. 맞아. 편안할 안자야. 안녕이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 써. 그 한자야 안녕. 알겠지? 그래서 편안한 안자야. 편안하게 사는 거야. 이 빈자는 무슨 빈자 같아? 거지. 그렇지. 가난할 빈자야. 가난할 빈자. 그러니까 가난함에 만족하고 사는 마음이야 마음. 여기 마음 심자 있잖아 마음. 그러니까 마음, 염원하다 할 때 그런 염이야. 알겠지? 소망하는 거. 적을망정. 그러니까 원래 양반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유학자로서 가지고 있던 이렇게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사는 삶을 가지고 있었대. 그게 장부의 뜻인 거야 지금. 유교하는 사람이니까 이 장부의 뜻인 거지. 수의로 살려 하니 수의는 옳은 일을 살려고 하는데 날로 매일매일 저하다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요 뜻이야. 저하다가 힘들어지는구나. 쉽지 않구나. 왜 쉽지 않아? 야, 안 빌리네. 나 소박하게 사는 거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게 내가 먹을 게 있고 그리고 크게 걱정은 없어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어때? 지금 진짜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날로 이 안빈일념에 대한 뜻이 어떻게 돼? 자꾸
지켜나가기 힘들어. 이걸 만족하기가 힘들어. 그냥 배고픈 거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정확히 이해됐지?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 유여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에 담겼으랴. 가을이 부족해. 가을은 어떤 계절을 가을이 어떤 계절이냐면 추수의 계절이잖아. 그러면 1년 중에 농사로 치면은 가장 풍족한 계절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가을이 가장 풍족했겠지. 봄은 우리 보릿고개라고 하지. 가장 힘든 계절이야. 여름에 막 과일 나고 이러기 전까지는 제일 힘든 계절이야. 뭐 먹을 게 없어. 여기 가을이 부족해 이 사람은. 근데 가장 풍족한 계절도 가난해. 그런데 봄이 왔다고 하면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야 가을도 부족한데 봄이라 여유 있겠어? 나중에 해석 기억 안 날 것 같으면 다시 꼼꼼하게 적어놔야 돼. 이 대꾸법이고 대꾸법 라인 맞추는 거 대꾸법이라고 그랬지. 가을, 봄, 부족하다, 유여하다. 주머니 비었거든. 내 주머니가 비었는데 이런 병들은 대부분 술병이야. 당장 내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술병이라고 담겼겠느냐. 역시 서리적인 표현이지. 요렇게도 대꾸법이지. 가을 주머니 부족하다 비었다. 봄 병 유여하냐 담겼냐. 이거 완전 라인 맞췄잖아. 그치? 서리법은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이거 담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안 담겨있다. 의문형을 사용해서 내 의사를 강조하는 걸 서리법이라고 그래. 수사적 표현이라고도 해. 이거를.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가난한 인생이 전 세계에 나뿐이야. 나만 가난해. 나만. 과장하고 있네. 왜 가장인지도 잘 써놔.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이 나밖에 없대. 그만큼 나 지금 너무 힘들다는 뜻이겠지. 기한이 절실하다. 일단심을 잊을런가. 자, 은성아, 걸어다니는 우리 마법 천자문. 늦게 오지 마. 한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 고통 안 당해도 되잖아. 무슨 기자야? 지금 이제 우리가 쭉 해석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기도 해. 기. 살짝. 추운 거 맞아. 추운 거. 추운 거야. 추워. 그럼 기는 뭐 할 때 우리가 제일 좀 서러워? 춥고. 잘 때 서럽니? 잘 때 좋지 않니? 굉장히 독특한 저기를 가지고 있네. 너는 이제 자지 말고 맨날 공부해. 알겠지? 배고플 기자야. 배고플 기자. 그래서 우리 굶는 아이들을 뭐라고 그래? 기아라고 하잖아. 그치? 그 아프리카의 기아.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 그래서 배고프고 추워서 기한이 절신한다. 몸을 괴롭힌다라는 뜻이야. 절신하다. 몸을 괴롭히다. 이렇게 기한이 내 몸을 괴롭힌다 한들 신이 몸신자잖아. 괴롭힌다 한들 일단심을 잊을런가. 여기 절자가 요 칼도자거든. 칼도자, 그치? 칼도자 들어있는 절 그러면 끊을 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일단심 이 하나 내가 딱 마음 먹었던 그 하나의 마음을 잊을런가. 잊을 거다 안 잊을 거다? 잊지 않을 거다. 아무리 이런 배고픔이 나를 괴롭혀도 요 일단심. 그럼 요 일단심이 뭐겠어? 요게 되겠지. 안 비닐렴. 안 비닐렴.
여기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 사람들. 너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야. 유교 양반 이런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꿈을 품어왔는데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지. 아니야 너무 힘들어 너무 배고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분이망신하여 죽어야 말려너겨 우탁운항에 줌줌이 모아놓고 병과오자에 감사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시섭혈하여 몇백전을 지녔는고. 자, 분의망신.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해줄게. 의에 분발하고 분발하다 할 때, 뜻이 되겠지? 의로움 할 때 그 의야. 의에 분발하고 망신, 잃을 망자야. 몸을 잃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과사는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야. 괜찮니? 요 잊을 망자야. 잊을 망자. 까먹는 거야. 내 몸에 안 있다의 필요 없었어. 죽겠다고 생각했어. 죽어야 끝나겠다고 생각해서 우탁운항 주머니, 운항도 주머니거든. 그냥 주머니마다 우탁운항 주머니마다. 그래서 뭐를 넣어놨겠어? 먹을 거, 양식을, 먹을 음식을 줌줌이 모아놓고. 그러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딱 음식을 챙겨. 조선시대니까 음식 이렇게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 이제 전쟁터로 가는 거야. 과거를 좀 생각하고 있네. 알겠지? 그래서 과거의 일이지. 언제? 임진왜란. 괜찮니? 이제 조금 속도를 낼게. 오늘 다 끝내고 싶거든 선생님이. 잘 따라와야 돼. 병과 오제에 병과 오제, 이게 전쟁에 참가한 거야. 뭘로? 병과로. 이 병사로. 감사심, 감수하겠대. 뭐를? 죽는 것을. 용감하게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했어. 용감하게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서 이시섭혈하야. 이시섭혈, 여기 보면 피혈자거든. 그러니까 전쟁터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막 피와 시체를 보면서 몇백 전을 치렀던 거. 냇물을 그러니까 피와 시체가 많은 좀 이거 진짜 냇물은 아니고 알겠지? 피가 진짜 냇물처럼 흐르는 그런 전쟁을 몇백 전을 치렀던 고. 몇백 전. 정말 많은 전쟁. 전투를 치러냈던 고.
전쟁을 치르고 왔어. 여구는 여가는 여유야. 내 몸이 여유가 있어서 일가를 우리 집안을 돌아보랴. 살펴볼 수 있었다 없었다? 살펴볼 수 없었다. 뭐에 집중했어? 전쟁에 참여해서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내가 쏟아붓기 때문에 내가 집안을 돌아볼 수가 없었어. 돌볼 수가 없었어. 일로장수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일로장수 요 노자가 노비할 때 노자거든. 그래서 일로장수 그냥 노비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노주분 노비와 요 같은 한자지 노비. 요거는 주인 주자네. 와 주인의 요 본분이네. 을 잊었거늘. 노비는 노비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잊었어. 주인은 뭐를 잊었어? 집안을 돌봐주는 거를 잊었고, 그치? 그럼 노비는 뭘 잊었겠어? 주인을 따르는 걸 잊었겠지. 다 도망갔다는 뜻이야. 괜찮니? 고여 춘급을 어느 사이 생각할 수 없었다. 봄이 왔다고 고여 춘급, 봄춘자, 고 알리는 것을 어느 사이 생각하려. 내가 봄이 왔다고 알려줄 수가 없었어. 경남문도인들, 경당문도 요게 우물정자지, 그치? 우물정자고 경작하다 할 때 경자야.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는 거. 농사는 노비에게 물어봐야 돼. 이게 물을 문자잖아. 왜냐면 양반이 농사에 대해 알아 몰라. 모르잖아. 물어봐야 하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노비가 있어 없어? 없어.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 지금 다 도망가고 없어졌거든. 궁경가색이 궁핍하다 할 때 궁이야. 궁경가색, 결국은 궁경, 내가 뭐 해야 돼? 농사를 지어야 돼. 스스로 농사 짓는 것 정도로 해석하면 충분해. 궁경가색이 내 분인 줄 알리로다. 지금 이제 스토리를 알겠지. 임진왜란 참전했어. 돌아와서 보니까 노비도 다 없어. 그 농사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어. 노비가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달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누가 지어야 돼? 먹고 살려고 그러면 내가 지어야 돼. 근데 내 신분은 뭐야? 양반이야, 그치? 결국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시녀 경수와 농사 경홍을 천타할 이, 요거 이렇게 할 이야. 할 사람. 할 이는 사람 할 이. 신야 경수 농사 경홍, 요거 고사 인용했고, 고사는 중국의 옛날 이야기들을 고사라고 해. 뭐를 인용하는 거냐면 스스로 농사 지은 귀한 사람들, 어쨌든 높은 사람들,
스스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천하다 할 사람 없건만은, 그런 사람 없을 텐데, 아무려 논밭을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농기구가 없는 거야. 이 당시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농기구가 없는 거야. 소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나 지금 뭐도 없어? 소도 없어. 소도. 어느 소로 갈겠느냐. 잘 적어놔. 소 없는 거야. 소 없는 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야. 지금으로 치면 이제 농기구이기 때문에. 한기태심하야. 한기태심. 이제 봄 기운이 막 올라가고 있어. 봄 기운이 올라간다는 건 농사 시작을 해야 돼. 그치? 근데 점점 봄 기운이 깊어진다는 뜻은 농사 시기가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뜻과 비슷하지. 시절이 농사 타이밍 정도 이 다 늦어가는데, 서주 높은 논에 서쪽, 여기 주자 요게 밭전자거든. 서쪽에 있는 이랑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냥 서쪽 밭논 뭐 이런 거. 서쪽에 있는 높은 논에 잠깐 갠 넓이에 이건 지나가는 비. 이제 비가 잠깐 왔고 도상 무원수를 반만간 대어두고 소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도상 무원수. 도상 길 위에 무원 근원이 없는 물이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 위에 비가 잠깐 와가지고 생기는 조그만 물들 있지, 그런 거. 근원이 없다라는 건 이제 저기 수원지에서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정기적으로 내가 논과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물이야? 아니면은 언제 어디서 생겼다고 없어질 줄 알 수 없는 물이야? 후자에 가깝지, 그치? 금방 마르고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물이야. 비 왔을 때, 잠깐 왔을 때 그냥 잠깐 생긴 물이거든. 그러니까 농사에는 유용한 물은 아니야. 안정적인 물이 아니라고. 용하진 않아. 그렇지만 이 물도 이 사람한테 뭐해? 소중해. 잠깐 이제 대두고, 논에 이렇게 대두고 잠깐 그 물이라도 채워두고. 그러니까 논에 물 채워뒀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농사 지어야 돼. 모내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러면 소가 필요해. 밭도 갈고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소를 빌리려고 해.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겠다. 그냥 천천히 하자. 도저히 이번 주에 다 못하겠다. 소한적 주마하고 급하게 하는 것보단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 주 토요일에 이어서 할게. 알겠지? 소한적 주마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이제 상황을 생각해보자. 한기태심하여. 이게 자꾸 이제 날은 가. 자꾸 봄이 늦어지는데 논에는 물이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좋은 물은 뭐야? 시냇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물을 들어놨다가 또 물이 필요 없으면 막았다가, 이런 게 이제 좋은 물이거든. 근데 비 잠깐 와가지고 그때에 생긴 물. 그러면 이제 이 물이라도 생겼으니까
농사 얼른 지어야지. 비 왔을 때 얼른 농사 지어야지. 근데 소가 없어. 번뜩하고 생각이 나. 아 맞다. 소 한번 빌려주마 하고, 소 한번 빌려주마 하고 엄섬이 하는 말씀. 엄섬이. 이 엄섬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뭐 민수랑 예를 들어서 영구랑 학원에서 만났잖아. 별로 안 친해. 별로 안 친해. 근데 얼굴은 알아. 어느 날 대학에 가서 서울에서 한번 이렇게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보자. 안녕 서로 했어. 야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게 엄섬이 하는 말씀이야. 알겠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을 엄섬이 하는 말이라 그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어? 친절이라고 여긴. 친절이라고 여겨서 달 없는 황혼에 좀 어두컴컴한 황혼.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되겠지. 허이허이 허이허이 따라가서 그러니까 그 집에 간 거야. 왜? 소 한번 빌려준다고 그랬거든. 소 한번 빌려주마 하고 했어. 그래서 그 집에 맞다. 그때 그 사람이 나 소 빌려준다고 그랬지. 이렇게 허이허이 갔어. 굳게 닫힌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양반이잖아. 뭐 했겠어? 에헴 이렇게 한 거야. 아하미. 인기척을 낸 거야. 문 열어달라고. 아하미를 한참 토록 한 후에 여기 오타거든 이거는. 미안해. 여기 양구토록. 양구가 원래 들어가야 돼. 양구토록. 한참 토록이야. 그러니까 에헴 하고 있는데 잘 안 나오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써놓을까? 음성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거 누구 말이야? 그 누구신고? 이렇게 집주인이 물어보는 거야.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누구 왔어요? 이래. 그러니까 화자가 뭐래? 염치 없이 내가 왔습니다. 염치 없지만 좀 내가 왔어요. 초경도 거인데 너 왜 무슨 일로 왔어?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누구 말인지. 그래서 우리 요거는 소주인이라고 써놓을까? 소주인이고 얘는 화자의 말이고 여기 소주인의 말이지. 그거 어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경이라 그러면 이제 좀 늦은 시간. 너무 늦었는데 너 왜 왔어? 연년에 매년 매번 연년 매번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아는데 나도 이거 구차한 줄 알아. 구차한 줄 아는데 소 없는 궁가에 가난할 궁자야. 빈곤하다 할 때의 궁자야. 가난한 집에 해염 생각이야. 생각이 많아 왔습니다. 뭐 해달라는 거야? 맨날 이러기 좀 구차한데 소 없는 궁가.
소가 없어서 소 좀 빌리러 왔습니다. 해영 생각 많아 왔습니다. 돌려 말한 거지. 소 빌려달라고. 소 없는 집에서 생각이 많아서 왔어. 그랬더니 또 소주인이 뭐래? 하자고. 소주인. 이제 소주인이 고민을 하겠지. 상황을 잘 생각해봐. 이제 뭐 빌려달라고 왔잖아, 친구가. 그치? 공짜로나 아니면 값이나 돈을 받고, 공짜로나 돈을 받고 빌려줌 즉도 하다만, 빌려줄 수 있는데, 뭐 공짜로 빌려주거나 조금 돈을 받거나 빌려줄 수 있는데, 이미 말이 조금 이상하지, 느낌이.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 사람이, 옆에 집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를, 목 붉은 꿩을, 수기치면 숫꿩이야, 숫꿩. 목이 빨간 숫꿩을 옥지읍게, 기름지게 구워가지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늘. 이거 사실 지금 뭐 하는 거야? 옆집 사람이 뇌물 준 거잖아. 그치? 요새로 치면 치킨에 맥주 가져와서 이렇게 준 거잖아. 대접한 거잖아. 옆집 사람이 누구한테? 소주인한테. 어제 옆집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줬어.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갚겠어. 이 은혜가 뭐야? 치킨에 맥주 가져왔잖아. 내가 그거를 어떻게 보답을 안 하겠어. 내일로 내가 너한테 소 빌려주마 하고 큰 언약을 해버렸어.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을 하였거늘. 시략이 편하지 않으니 말하기가 어렵구나. 여기까지가 누가 하는 얘기야? 소주인이 하는 얘기지. 뭐 하고 있어?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까? 빌려달라는 걸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어. 혹은 이거 진심으로 뭐 미안하다, 뭐 그 사람한테 시략이 조금 그렇다라는 거야? 아니면 야, 너 소 빌려 가려면 이거 이상은 해야지,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지. 그치? 그 사람은 그 꿩도 가지고 그 맥주도 가져왔는데 넌 그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 진심이라기보다는 빌릴 거면 이 정도는 해. 사실상 소를 가지고 있는 평민일 거 아니야. 평민한테 양반이 소 빌리러 갔다가 대차게 까였네. 야, 그리고 빌릴 거면 이 정도는 해야지. 수모를 당하고 있지. 실제로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고 어쩔 수 없지요. 이건 이제 화자가 되겠지. 어쩔 수 없지. 이러고서 이제 돌아서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도 뭐 꿩이나 이런 맥주 가져가고 싶겠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되지. 지금 밥도 못 먹는데. 험먼덕 수기 쓰고, 험먼덕 헌 모자 수기 쓰고 비껴 쓰고
측 없는 집신에 여기까지 끊자. 측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음성 상징어지 투덕 터벅 힘없이 물러오니 집으로 돌아오니 그러니까 헛먼덕 측 없는 집신 초라한 옷차림이지. 이 초라한 옷차림이랑 터벅 오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화자의 초라한 모습을 혹은 수모를 당해서 슬픈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지. 풍채적은 형용은 모습이야. 형용. 풍채 몸집 알지? 풍채 적다. 조그만 몸 못 먹고 굶고 이러니까 몸도 작아졌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초라하고 몸도 작고 이러니까 개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개 짖을 뿐이로구나. 초라한 모습. 개가 짖어. 청각적이네. 이 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지. 초라함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자, 됐고 지금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쭉 복습해보자. 여기까지 일단. 어차피 여기서 중략해가지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 한번 해봐.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화자가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소를 빌리러 갔어. 그랬는데 소를 빌리러 갔었는데 좀 수모를 당하지. 고기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했었어. 자, 중간 부분은 살짝 이제 중략이 되어 있고 이 부분부터 한번 보자. 강호 한 꿈을 꾼 지도 오래인데 구복이 위루에서 어집어 잊었구나. 자, 강호 한 꿈. 강호. 여기 강이 흐르는 강이고 호는 호수거든. 그러니까 강과 호수. 다시 말해서 요거는 그냥 자연이야, 자연. 알겠지? 강과 호수가 있는 곳. 그래서 강호 한 꿈이라는 건 자연에서의 삶. 다시 말해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꿈. 이 꿈을 꾼 지도 오래전인데 그러니까 나는 계속 뭐 하고 싶었어. 자연에서 소박한 삶을 살면서 그 당시에 양반들이 생각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같이 꿈을 꿨었다는 거야. 그 당시 양반들이 그 강호 한정,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꿨었다. 소박하게 살고 거기서 공부하는 것들을 되게 이상향으로 삼았었다라고 얘기했었지. 꾼지도 되게 오래됐었는데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했었는데 구복, 입과 배가 다시 말해서 입과 배라고 하면 먹고 사는 일. 일이 위루하여 누가 되어 서준이 이거 프린트 안 가져왔으면 뽑아달라고 말씀드려. 네? 책 있어. 책으로? 필기 다 돼 있지. 저번에 옛날에 했었지. 한번 다.
그러니까 강호에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겠다는 꿈을 계속 꿨었는데 뭐가 당장 급해서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어느덧 잊었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을 잊고 살았어, 그냥. 내가 원래는 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그런 꿈들을 잊었어. 천피 기욱한데 녹죽도 많기도 많구나. 하도 할샤. 뭐뭐하기도 뭐뭐하구나. 이거 꼭 외워두라고 했었어. 하도 할샤. 하다가 많다니까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뭐뭐하기도 뭐뭐하구나. 이거 되게 잘 나오니까 외워두시고. 천피기욱한데 천피기욱 물가를 바라보다 라는 뜻이야. 바라보니 녹죽 예. 색채적이고 시각적이지. 푸른 대나무야. 뭐가 많기도 많구나. 지금까지 나 너무 배고파서 막 농사도 지으려고 하고 막 소도 빌리러 갔다가 괜히 수모도 당하고 이랬었는데, 사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나 원래 이런 삶을 살려고 꿈을 꿨었지. 소박하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살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그리고 딱 이제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녹죽 대나무들이 많은 거야. 원래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자연 속에서의 삶이구나. 먼 꿈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미 그 꿈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전환이 되는 거지. 유비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다오. 유비군자라고 하면 덕 있는 군자 전도인데, 낙대면 낚싯대. 유비군자. 이 유비군자라는 건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덕 있는 군자라기보다는 이제 뭐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어? 자연 속에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미 그 꿈을 이루어서 자연 속에서 낚시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업적인 어부가 아니라 그냥 세월을 낚으면서 유유자적 사는 사람들. 요거를 지금 유비군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미 자연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잘 적어놔. 낚싯대 하나 빌려줘라. 그러니까 이제 낚싯대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미 뭐 하고 있으니까. 나의 선배 같은 사람들이니까. 이미 자연 속에서 낚시하면서 유유자적 사는 사람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노화는 요 갈대야, 갈대. 화가 갈대꽃이 되겠네. 갈대꽃 깊은 곳에, 다시 말해서 이거 완전 자연 속이지. 명월청풍 벗이 되어. 이것도 역시 자연이지. 요것도 오타네. 명월이야. 명월 밝은 달에 푸른 바람 벗이 되어서 님자 없는 풍월 강산에서 절로절로 늙으리라. 그러니까 임자 없다. 우리 자연, 산 이런 것들 다 임자 없잖아. 그치? 주인 없는. 그러니까 내가 속박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절로절로 그냥 여기서 세월을 보내겠다.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오라고 하면 오를 것이며 말라고 하면 말 것이냐. 이 무심하다. 이 무심하다도 꼭 단어 외워둬야 돼. 자주 나와. 욕심 없다라는 뜻이야. 백구, 하얀, 이 구자가 갈매기 구자야. 갈매기야, 도노법. 오라 하면 올 거고 말라 하면 말 거냐. 그냥 너희들이랑 어울려서 살 거야. 그러니까 갈매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지? 갈대꽃은 피어 있고 갈매기도 왔다 갔다 하고 달은 밝고 푸른 명월 청풍 푸른 바람 시원한 바람도 불고 이제 뭔가 내가 원래 원하던 삶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있어. 다툴이 없을 곳이 다만 여기인가 여기로나. 다툴 사람이야. 다툴 사람 없는 곳이 다만 여기가 어디야? 여기 자연. 다툴 사람 속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도 여러 모여 살아야 자주 싸우고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아파트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층간소음이 있지. 자연 속에서 무슨 층간소음이 있겠어. 그런 걸로 다툴 사람 없는 곳이 바로 여기인가 하노라. 여기는 자연 속 화자가 있는 곳. 다만 여기인가 여기노라.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치 있으리마는 무상하다. 초라한 별 볼 거 없는 지치 뜻과 취미 정도 큰 뜻, 큰 지향 있으리마는 크게 그런 거 없으니만은 두세 일엉 밭 논을 다 묵혀 버려두고. 그러니까 묵히다라는 건 활용을 한다 못한다? 활용을 못한다라는 거 알겠지? 많이 큰 밭과 논도 아니지만 다 묵혀 둬도 그냥 두고. 왜 그냥 둬? 농사 못 지으니까. 농사 못 지어. 왜? 소가 없거든. 소 빌리러 갔다 망신당했잖아. 그냥 있으면 죽이나 먹고 없으면 굶을 망정. 이제 앞으로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아야겠구나. 그냥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죽 먹고 내 빈천을 슬프게 여겨서 손을 해다 한들 물러가며 손을 이제 밖으로 이렇게 치는 거야. 너 저리가 이렇게. 그렇게 손을 밖으로 이렇게 치면서 너 저리가 한다고 물러가겠으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서. 이거 뜻 잘 적어놔야 돼. 나중에 엄청 헷갈려.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치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오라고 이제 손짓하는 거 있지. 일로와 한다고 나오랴 나에게 오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라는 거야. 내 빈천 빈 가난하고 천 신분이 낮은 걸 우리가 천이라고 하지. 가난하고 천박한 것을 슬프게 여겨서 가라고 한다고 가겠으며 남의 부귀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오겠느냐.
내 빈천 남의 부기 스리 여겨 불리 여겨 손을 해다 손을 치다 물러가다 나으려. 완전히 짝 맞췄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대꾸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인간은 어느 일이 운명밖에 생겼으리. 운명밖에 있다 없다? 없다. 다 운명이다. 운명론적 사고관이네. 인간은 어느 일이 운명밖에 생겼으리. 다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결국은 운명이야. 피할 수 없는 거야. 빈이 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에 이러한데 서론 뜻은 없구나. 빈이 무원 가난함을 여기 가난함을 무원 없을 무에 원자가 원망하다 할 때 원자거든.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고 하지만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지. 조금이라도 원망해서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지? 어렵다 하지만 내 삶이 어차피 이러한데 이게 다 운명이고 이러한데 서러운 뜻은 없구나. 굳이 그런 마음 가지지 말자. 그냥 어차피 운명으로 주어진 거 뭐 원망해서 뭐 하겠어. 이런 내용이 알겠지? 원망 안 하는 거 어렵다고는 하지만 원망해서 뭐 하겠냐. 받아들이고 살자.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기로라. 단사표음 소박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사표음 적은 음식과 표주박에 떠먹는 적은 술, 그냥 소박한 술, 그러니까 소박한 삶이 알겠지? 이런 소박한 삶도 이것도 다 충분하다가 여길 거야. 굳이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을래. 평생 하나의 뜻이 평생 뜻이 큰 뜻이 평생의 큰 뜻이 온포에는 없느니라. 온포에는 없어. 온포 이런 것도 적어 놓을까? 안분지족. 이걸로 충분해. 안빈낙도. 온포에는 없구나. 온포, 온인, 온자 되게 자주 보거든? 나중에 이제 일본이나 중국 여행 가도 이 온자는 꽤 자주 보게 돼. 그래서 너희들 요렇게 써 있으면은 따뜻한가 알겠지? 온수 할 때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요거는 따뜻하고. 요런 온자 정도는 그냥 눈에 익혀놔. 그 다음에 포는 배부름. 포만감 할 때 포자야. 다시 말해서 요 이제 부기영화 같은 거. 그러니까 따뜻하고 배부르게 사는 건 이제는 거기에는 뜻이 없어. 나 이렇게 자연에서 소박하게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 거야. 태평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 유교적이지. 충과 효를 이를 삼아서 화형제 신붕우 중요 화형제 형제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
신붕우 친구를 믿어야 하는 것을 그르다 하리 누가 있으리. 이거를 나쁘다고 할 사람 누가 있으랴. 나는 요런 거 지키면서 그냥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유교적인 가치관 지키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면서 자연 속의 삶을 살고 그 밖에 남은 일이야. 그 밖에 다른 일은 생긴 대로 살 거야. 그 밖에 남은 일, 다른 일들, 속세적인 삶이지. 세속적인 삶이야. 뭐 온포가 되겠지. 부기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나 생긴 대로, 다시 말해서 태어난 대로, 운명대로 살아갈 거야.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 서사부터 한번 가보자. 서사 얼른 다시 한번 읽어봐. 여기는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 일념하겠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내가 1등인데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안빈일념, 이 가난함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뜻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너무너무 가난해. 너무너무 가난해. 왜 이렇게 가난했냐 생각을 해보니까 임진왜란 지나고 오니까 다 뭐가 망가져 있어. 그치? 충성심으로 백전 고투 아주 어렵게 싸운 임진왜란을 회상하고 있지. 맞아, 나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싸웠었어. 그리고서는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안빈일념 뜻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덮어두고 뭐 해보자? 농사라도 좀 지어보자. 농사라도 한번 지어보자. 농사라도 좀 지어보자. 그랬는데 이제 소 빌리러 가지. 옆집에 농사 지으려면 필수적이니까. 소 빌리러 갔는데 수모를 당해. 수모를 당하지.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먹어. 이래저래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내가 원래 잘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공부하면서 만족하면서 원래 성리학에서 꿈꾸는 그런 이상향대로 살고자 했었어. 맞아, 원래 내가 살고자 했던 건 그런 삶이야. 그걸 둘러보니까 주변이 다 자연이고 다 시골이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네. 오히려 럭키비키잖아 하면서 이제 만족하자. 요렇게 이제 돌아서게 되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자. 삶을 살아보자. 그래, 소 못 빌려서 괜찮아. 럭키비키잖아.
차라리 잘 됐어. 내가 원래 꿈꿨던 삶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자? 안분지족 하면서 살자. 혹은 안빈낙도 하면서 살자. 그냥 여기서 잘 행복하게 살아보자. 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한번 정리해봐. 시간 줄 때.